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헌법이 끝나고요. 행정법 시간인데, 71페이지입니다. 우리 선생, 행정법이라고 하는 게 들어본 적 있어요? 공무원 행정직 하는 사람만 공무원 시험에 행정법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헌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죠. 헌법이라는 있었고, 또 법률 중에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민법. 민법 전이 있거든요. 그 헌법 밑에 이제 민법이 있으니까 민법 전이고, 또 뭐 형법 들어갔죠. 형법 전이 또 있고, 또 뭐 상법도 법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이 있는 건데, 행정법이라는 법전이 있을까요? 행정법은 법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법인데, 이 행정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행정에 관련된 법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행정절차법, 또 행정기본법, 또 국가배상법. 무슨 말이냐? 행정에 관련된 거, 행정에 관련된 모든 법들을 뭐라 그래?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은 특별히 법전이 없습니다. 그럼 행정법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한번 보니까 71페이지부터 쭉 있죠. 한번 넘겨볼게요. 보니까 75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행정심판법 보이죠? 무슨 법? 그 밑에 뭐라고 또 돼 있나요? 행정소송법도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야? 행정법이다. 그래서 행정법은요, 특별히 행정법전은 없습니다.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1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이다. 1번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하면 좋은 말이죠. 2번입니다. 법률상 절차와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절차나 형식이 중요할 때가 있겠죠. 3번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그냥 4번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행위라야 한다. 그러면 좀 물어보는 게 뭐야? 행위죠.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헷갈리는 게 또 처분이 있어요. 처분. 개념 중에서 처분. 일단, 서울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서울시가 행정에 관해서 행정단위죠. 그럼 서울시가 보면 서울시에 누가 있어요? 서울시장 있죠. 그러면 서울시는 어떤 권리나 어떤 의무,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가 해야지, 이게 서울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서울시가. 그러면 서울시라는 게 이렇게 느낌이 와요? 서울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시가 권리 의무의 주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 우리 수험생 같은 경우 세금 내죠. 그 다음에 자동차 잘못 이렇게 주차하면 뭐야? 과태료 받죠. 이런 식으로 주체가 되는데, 서울시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거든요. 근데 서울시가 약간 느낌이 어때요?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는 게 누굴까?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 그래서 서울시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실제 의사 표시를 하는 건 누구야?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 그럼 서울시장이 있는데, 이 서울시장은 이 서울시의 의사 표시를 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 우리가 행정청이라 해. 행정청. 뭐라고? 행정청. 그럼 서울시는 뭐가 돼? 권리 의무의 주체니까 뭐야? 주체가 되는 거야. 주체가 된다. 그럼 서울시가 행정주체니까 서울시는 권리 의무의 주체야. 근데 그 의사표시를 할 때 누가 한다고? 서울시장이 한다고. 그래서 서울시장이 뭐야? 행정청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디야? 서울시야. 그럼 서울시장이 뭐야? 행정청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강원도라고 할까? 그럼 강원도는 뭐가 돼? 행정주체. 그 다음에 강원도지사, 행정청이죠. 그래서 의사표시를 하는 게 누구다? 행정청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험생, 서울시장이 멍청해야 돼? 똑똑해야 돼? 똑똑해야 되지?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서울시장 얘기할 때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뭐라 그래? 서울시장이 왜 이렇게 일을 잘 못해? 이렇게 멍청해. 그래서 서울시장이 뭐라 한다고? 멍청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행정청이 누구다? 서울시장이야. 그래서 멍청한 서울시장이 되면 안 되는데 행정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행정청이 이제 의사표시를 할 건데, 이 행정청이 하는 의사표시를 뭐라 그래?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야. 거기 밑에 한번 볼게요. 71페이지. 행정행위란 뭐야? 행정청이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외부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단독적이고 권력적인 공법 행위를 말하며, 뭐 인가나 허가, 또 영업 정지, 뭐 과태료 부과.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행정청인 서울시장이 뭐 할 수 있어? 야, 인허가권이 있고요. 또 영업 정지를 내릴 수가 있고, 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 행정청이 누구냐 하면 서울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행정심판법, 또 행정소송법 본 적 있죠? 잠깐 다시 한번 뭐라고? 행정심판법, 또 행정소송법. 그러면 소송법에서 보시면 소송법, 이 소송법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말을 해?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행정행위도 누가 하는 거야? 행정청이. 그 다음에 또 처분도 누가 하는 거야? 행정청이 하는 건데, 개념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누가 더 범위가 넓냐라고 했을 때 행정행위하고 행정처분은 뭐 같은 뜻이야. 거의 같은 뜻이긴 한데 누가 더 넓을까? 처분이 더 넓은 개념이야. 넓은 개념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생각 한번 해볼게요. 행정청이 아까 뭐 인허가를 하든지 영업 정지를 하든지 과태료 부과 또 행위를 하겠죠. 행위. 근데 원래 행정청이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어. 그 뭐라 그래 우리가? 부작위. 어떤 것을 행위를 했다는 걸 뭐라 그래? 작위라고 해. 작위. 이거 부작위는 뭐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처분에 대해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청이 하는 건데,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했어. 그럼 뭐야? 행정행위를 한 거죠. 근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부작위도 처분에 들어가요. 그래서 행정행위는 주로 행위 한 거고, 처분은 한 것도 있지만 뭐 부작위 같은 처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행정행위와 처분 중에서 누가 더 넓으냐, 뭐야? 처분이 더 넓다. 이유는 뭐야? 여기는 행위가 있지만 여기는 뭐야? 부작위도 들어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 했는데, 서울시가 아까 뭐야? 행정 주체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 뭐다? 행정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죠. 행정청은 아까 멍청한 서울시장이야. 또 밑에 한번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이는 공법상의 단독행위로서 개별적, 또 중요한 말로 하네요. 개별적이 무슨 말이야? 특정 사람.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다. 구체적인 뭐야? 특정 사건. 그래서 개구라고 하는데,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다. 다시 한번,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공권력을 발동해서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 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또 처분도 나오는데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행정행위가 무슨 말이야? 이 국민에게 뭐야? 권리를 뭐 부과하거나 제한하거나, 또 의무를 부과하거나 없애거나 해서 권리 의무의 변동을 주는 거야. 그래서 특별하게 이 사람이 어떤 권리나 의무의 변동을 주니까 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만약에 아무리 영향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행정행위는 누가 한다? 서울시장. 이게 뭐였어? 아까 행정청이었죠. 이 사람이 하는 행정행위인데, 이것 때문에 이 국민이, 이 사람이 권리나 의무의 변동을 가져온다. 이런 게 뭐다? 행정행위다. 따라서 이 서울시장의 이 행정행위는 뭐야? 공권력. 뭐라고? 공권력. 공적인 권력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또 설명합니다. 즉,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바로 행정행위다. 그래서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해서 개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는 행위가 행정행위입니다. 또 읽어보죠. 행정행위가 법률상의 절차와 형식을 갖추려면 주체, 내용, 절차, 형식 등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절한 절차, 의견 청취, 사전 통지를 거치고 문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네, 그럼 한번 보죠. 서울시장이 어떤 행정행위를 했어요?
근데 행정행위, 다른 말로 처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 뭐 수익적인 처분을 한다든지, 또는 불이익한 처분, 불이익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의 행정청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인허가를 해서, 아니면 어떤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주려고 합니다. 그럼 불이익한 처분이니까,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어때? 좀 알아야 되겠죠. 나한테 이제 불이익이 오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떤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 이 사람이. 어떤 거? 내가 원하는 게 인간 허가인데, 그런 걸 주는 거야. 그래서 수익적인 처분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불이익 처분이나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법, 행정 절차법에 보시면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유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뭐라고? 이유? 제시. 다른 말로 이유북이라고 하는데, 행정청 어떤 처분을 할 때,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뭐를 해야 돼? 이유를 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불이익한 처분이 앞으로 오는구나, 나한테 이익이 오는구나 해서 알 수 있겠죠. 이런 절차법에 보시면 어떤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뭐야?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 절차법에 보시면 이유 제시 이런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특히 사전에 뭐 해줘야 돼? 통지를 해줘야 돼. 사전 통지. 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수익적인 처분에 그런 게 또 없어. 그래서 불이익 처분에만 사전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사전 통지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불이익을 줄 거니까 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또 어때? 자기가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의견 청취, 의견 제출 이런 것들. 그래서 의견 청취 기회를 줘야 돼. 무슨 말이야? 불이익한 처분을 앞으로 할 건데 미리 알려주고, 그럼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당사자는 내가 좀 억울하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의견 청취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거 어디다 있다고? 법에 있어요. 행정 절차법에 보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법률상의 절차와 형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갖출 필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더 읽어볼까요? 특히 밑에 하단에 행정 절차법에 따라 적절한 절차 1. 의견 청취 사전 통지를 거치고 문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행정 처분이 위법하게 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다. 거기 보니까 취소라는 말이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정법을 공부할 때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아까 행정청은 누가 했어? 멍청한 서울시장인데, 이 행정법이 사실은 범위가 되게 넓어요. 제가 책도 지금 이제 거의 써서 출간을 할 건데 한 1000페이지가 넘거든요. 제 교재가. 근데 여기 페이지가 얼마 안 돼. 그래서 기본적인 건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시험에서 법학개론이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행정행위, 이런 말도 있고, 또 어떤 말도 있어요? 처분 나오잖아. 두 개 거의 비슷하게 씁니다. 비슷하게 쓰니까 이게 굳이 구별을 하지 마시고 시험 문제 물어볼 때 둘 중에서 누가 더 범위가 넓냐? 그럼 누가 넓어? 처분이 넓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행정행위, 즉 처분, 이게 누가 하는 거야, 이거? 행정청이 하는 거야, 행정청. 야, 행정행위가 뭐야? 행정청, 서울시장이 하고 있는 뭐 과태료 부과나 인허가, 뭐 영업정지 이런 것이 행정행위인데, 이 행정행위는 처분이 위법하다. 뭐 하자가 있다 이런 말 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위법하다, 하자가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위법하거나 하자가 있으면 어때? 이 행정행위 처분은 뭐 해야 돼? 취소 사유가 되거나 무효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자를 판단을 할 때 이게 취소냐 무효냐 누가 더 센 거야? 응? 무효가 센 거야. 그러면 이 서울시장이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 행정청인데 이 사람의 어떤 처분권, 이 처분권을 대해서 이 사람이 한 거야. 처분, 뭐 영업정지 처분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취소, 뭐 무효 이렇게 되면 어때? 이 행정청의 힘이 약화되겠죠. 그래도 이 사람이 서울시장인데 내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해? 내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 무효야?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권위가 안 쓸 거야. 그러면 둘 중에서 취소와 무효 중에서 무효가 더 이제 센 건데, 취소와 무효를 구별을 할 때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인가?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례가 있는데, 무효와 취소의 어떤 그 구분점은요, 중대 명백서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중대 명백성. 무슨 말이냐? 하자가, 이 사람이 내린 처분이 있어요? 이 행정행위 처분이 하자가 무슨 말이야? 하자. 우리가 과일을 딱 이렇게 샀는데 약간 기스가 나거나 약간 썩었어. 그 뭐라 그래? 이 하자가 있네. 이런 얘기 하잖아. 이 하자가 있는데 하자가 중대해. 그리고 명백해. 분명하다는 얘기지.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면은 무효야. 근데 이 중에서 하나만 있어. 하나만 있으면 뭐야? 취소할 사유라. 그 무슨 말이냐? 취소 사유라는 것은 무효는 아니야. 얘는 유효다, 그죠? 유효.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취소 사유가 되면은 무효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취소 사유가 있을지언정 그건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취소란 말은 약간 느낌이 다시 이제 없던 거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일단 유효로 보는 거야. 일단 유효. 다시 한번.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 하자가 좀 있네? 근데 하자가 중대하긴 해. 근데 명백하진 않아. 또는 하자가 있는데 명백해. 근데 그 중요한 건 아니야. 뭐 그 정도일 땐 뭐야? 취소 사유였기 때문에 일단 유효해. 일단 유효. 그 다음에 하자가 확실히 명백하고 정말 이 하자는 되게 중요한 하자야. 그럴 땐 뭐야? 무효. 그래서 원래부터 없던 걸로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취소 사유가 중요한데 우리 선생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이거 밝히기가 쉬워, 어려워?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아? 네, 두 개 다 밝혀야 되니까. 그래서 야, 이 하자가 명백하고 그리고 하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밝혀내면 무효가 되지만 대체로 이 둘 다 밝히기 힘드니까 뭐 하자가 있긴 한데 뭐 좀 명백하긴 하지만 중대하지는 않다. 아니면 뭐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또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보자. 우리 수험생, 이 행정청, 서울시장이 내린 처분이 이 행정행위가 수시로 무효가 되면 이 사람의 어떤 권위나 이 사람의 존재 이유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일단은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 일단은 유효하게 봐요. 무슨 말이야? 일단 이 하자가 있을지언정 이거는 무슨 사유? 취소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은 유효하게 보자. 여기 무슨 역이냐면 공정역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공정역. 그래서 행정청이 내린 처분은 일단은 유효하게 봅니다. 이거 하자가 무효가 아닌 한, 그러니까 취소 사유에 불과할지언정 그럴 때는 일단 유효하게 본다. 뭐야? 공정역. 그래야지 이 행정청의 권위도 쓰고 전체적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정력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한다. 일단 주. 뒤에 또 바로 봅니다. 보죠. 2번. 다음 페이지. 행정행위로 볼 수 없는 거잖아. 행정행위. 그러면 행정행위 누가 내린 거야? 아까 행정청이 내린 거지. 뭐야? 어떤 허가를 해준다든지,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든지, 운전면허, 취소. 그 다음에 행정상의 즉시 강제라고 되어 있잖아. 우리 수험생, 모르는 용어들이 막 나오잖아. 뭘까요? 행정상의 즉시 강제. 필요해가지고 뭐 즉시 연행하거나 즉시 연행한다. 경찰이 현행범 체포하듯이. 그러면 행정행위와 반대말이 또 있나요? 비행정행위? 그러니까 행정행위는 약간 뭐야? 공권력이죠, 공권력. 공권력인데 아까도 봤지만 어떤 느낌이 있어요?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내린 건데 공권력. 그 다음에 아까 배운 것 중에서 어떤 거야?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변동을 주는 거죠. 요거하고 비슷한 게 또 뭐 있냐면 행정행위 같지만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야. 무슨 행위? 사실행위. 그러면 행정행위는 약간 느낌이 어때? 권력행위죠. 무슨 행위? 권력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어떤 권력행위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과태료를 부과하면 돈 내게 하잖아. 그 우리한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불이익한 처분이잖아. 영업 허가하면 좋지만 불허가 이렇게 되면 또 안 좋은 거. 그래서 막강한 힘을 가진 행위가 행정행위인데 그런 힘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행위가 있어요. 사실행위. 뭐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냐? 뭐 도로를 건설한다. 도로 건설하는 것이 뭐 개인한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죠. 전체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건데 아까 행정행위는 어떤 거였어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거에 해당하는 건데, 도로건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사실행위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지도. 행정지도니까 약간 느낌이 어때? 그 지도만 하는 거지? 이쪽으로 좀 가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 그래서 행정지도도 사실행위야. 근데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앞에 뭐가 들어가냐? 비권력적이라고 그래. 비권력적. 뭐라고? 이게 권력적이라면 이건 뭐야? 비권력적 사실행위.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행정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지도가 뭐냐?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다. 그래서 어떤 지도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헷갈릴 게 또 있는 게, 거기 보니까 아까 뭐 있어? 행정상의 즉시 강제가 있잖아. 그거 한번 볼까? 전염병이더라. 전염병 환자가 있으면 격리 수용하잖아, 보통. 근데 그 사람이 막 거리를 활보하면서 막 기침을 하고 있어요. 버스 타고 막 기침하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연락할 거 아니야. 주변에서 이 사람 기침하니까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을 강제로 연행해서 격리하겠죠. 그와 같은 걸 뭐라 그래? 행정상 즉시 강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전염병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거기다가 전염병, 즉시 강제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행정행위는 아니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행위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반면, 중요한 말로 하죠. 행정행위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한다. 그다음 사실행위는 법적 효과 발생을 의도하지 않고 직접적인 사실상의 결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네. 주요 차이점은 행위의 목적과 그로 인한 법률적 효과의 유무이며, 네. 행정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보니까 행정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행정행위, 다른 말은 처분성인데, 이 처분성은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게 처분성이거든요. 소송상의 개념인데 이거 같은 거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정상의 즉시 강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력적인 사실행위다. 그러면 아까 사실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 권력적인 경우도 있고 비권력적인 경우도 있는데, 뭐 도로 건설이나 행정 지도 같은 경우는 뭐 비권력적이야. 그런데 전염병 환자를 뭐 한다고? 격리를 시켜. 격리. 그럼 이 사람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거 아니야? 내 거주 이전 자유가 있는데 그걸 제한하잖아. 이것도 사실행위긴 한데, 그 앞에 뭐가 붙어? 권력적이 붙는 거야. 권력적. 그래서 권력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의 권리나 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런데 뭐 행정 지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나, 뭐 도로 건설 이런 것들은 뭐야?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죠. 그래서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는 약간 힘이 약한데, 권력적인 사실행위는 이 사람이 어떤 권리 의무에 변동을 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행정상의 즉시 강제가 권력적인 사실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행위가 뭐냐? 다른 말로 거의 처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공권력의 행사를 얘기하는 거야. 예시가 아까 뭐였다고? 뭐 인허가, 그 다음에 뭐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이런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죠. 다음 중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거. 도로를 설치한다. 이게 사실행위죠. 건축 허가가 대표적인 행정행위다. 그 다음에 거기 2번 됐고, 3번, 4번에 보니까 국유재산의 매각이라고 되어 있고, 4번에 토지 수용에 관한 협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국유재산인데, 국유재산을 크게 보시면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이 있어요. 그럼 국가 거죠. 국유니까. 국가 건데,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책상,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노트북 아니면 컴퓨터 이런 것들은 근무할 때 쓰는 거잖아. 국가 거란 말이야. 팔 수 있어 없어? 당근마켓에 내가 돈이 없으니까 팔아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공무원 그 앞에 있는 컴퓨터를. 행정재산은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야. 공무원들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재산은 국가 거긴 한데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제 없애야 돼. 근데 쓸만은 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팔아가지고 일부 돈이 생기면은 국고로도 이제 환수해가지고 세금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재산은 팔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그걸 이름이 뭐야? 잡종 재산이었어. 뭐라고?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약간 없어 보이지 않아? 잡종이니까. 그래서 일반 재산은 쉽게 얘기해서 매각, 팔 수가 있어. 이제 쓸모가 없기 때문에 판매를 이제 할 수 있는데, 행정재산은 판매가 불가하겠죠. 좀 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국유 재산의 매각이라고 한 거 보니까 뭐야? 일반 재산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더 이상 이제 국가에서 효용 가치가 없어가지고 판매를 한다. 이 판매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사법적 행위죠. 사법행위다. 무슨 말이야? 개인 간의 거래죠. 사법. 개인 간의 거래. 우리가 국가가 들어가면 뭐야? 공법. 그 다음에 개인 간의 어떤 관련된 법이다. 뭐야? 사법이니까, 매각이니까 뭐야? 그러니까 서로 판매를 하는 거잖아. 돈 주고 뭐 팔고 사고 하는 거니까 이건 사법행위로 봅니다. 거기 보시면은 또 4번에 보니까 토지 수용에 관한 협의가 돼 있네요. 또 보자. 우리 선생, 거기 수용이 무슨 말이야? 수용. 모르겠다. 토지를 사는 겁니다. 법 중에서 토지보상법이라고 있어요. 토지보상법도 어디에 들어가도 행정법의 일부입니다. 여기 정확한 명칭이요. 공익사업을 위한, 다시 한번, 공익사업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길을 내는데, 여기 이제 집이 하나 있어, 집이. 이렇게 길을 내려고 그래. 길을 내려고 하니까 그 집이 있어. 그럼 이 집 때문에 도로가 생길 수 없잖아. 그럼 이 집을 어떻게 해? 국가가 사들여. 대신 뭘 줘야 돼? 보상금을 줘야겠지. 그래서 내가 길을 내려고 하는데 너 집이 있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이 필요하니까 보상을 해줄 테니까 이 집을 우리한테 팔아다오. 이렇게 해서 토지를 수용한다고 하죠. 뭐 한다고? 토지 수용. 토지 수용이나 뭐 사용 이런 게 있는데, 사용은 이제 임시로 쓰는 거고, 수용은 뭐야? 아예 사들이는 거죠. 이거 바이. 사는 거야. 사는 건데, 그럼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이제 뭐 할 거 아니야? 밀당을 할 거 아니야? 이거 얼마에 너 팔고 싶니? 뭐 한 3억이야. 근데 이제 국가에서 뭐라 그래? 야, 이거 한 2억밖에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비싸게 불러? 또 서로 이제 뭐를 한다고? 거기 보니까 토지 보상에 대해서 뭐 한다고? 협의를 하겠지, 협의. 밀당. 협의가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이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국가에서는 적게 주고 싶고. 협의가 되면 제일 좋지만,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토지보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토지보상위원회가 있어요. 토지보상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줘야 돼. 근데 그 전에 협의가 되면은 그냥 그 가격으로 돈을 주면 돼요. 근데 이 협의라고 하는 건 약간 느낌이 어때? 개인 간에 뭐 시금치 하나 내가 살 테니까 너 팔아라 그러니까 뭐 얼마예요? 근데 뭐 3,000원 불렀어. 왜 이렇게 비싸? 2,500원만 해. 팔 수 있겠지. 협의라는 것은 뭐야? 사법상의 거래,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라는 건 공법행위야. 그러니까 행정행위는 공법행위야. 느낌이 어때?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국가 권력이 들어가는 게 행정행위잖아. 근데 이런 협의 같은 경우는 뭐야? 개인 간의 물건을 사고 파는 거하고 비슷하지? 그래서 이건 뭘로 본다? 사법행위로 보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매각이나 협의 이런 것들은 사법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밑에 한번 볼까요? 토지 수용에 관한 협의. 행정행위에서 토지 수용에 관한 협의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제시하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 사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거기서 주어가 뭐야? 협의죠, 협의. 그러니까 토지 수용할 테니까 협의를 하는데 이 협의는 뭐야? 사법상의 계약으로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며 토지 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결정하는 재결을 내린다.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또 중요한 얘기 나왔는데 이 토지 보상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그 협의한 대로 돈을 주면 돼요. 그럼 이건 사법상의 어떤 계약으로 보는 거죠.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는데 이 협의가 만약에 실패했어. 협의가 실패했다. 실패할 경우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토지 보상
위원회로 가요. 그래서 토지보상위원회에서 얘한테 얼마 줘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건데, 우리가 법원에 가면은 판사가 있죠. 판사가 내리는 게 뭐야? 땅땅땅 판결. 근데 여기 위원회라고 돼 있잖아. 위원회가 내리는 건 판결이 아니고 뭐야? 재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판사가 내리는 건 뭐야? 판결. 위원회는 뭐야? 재결. 그래서 그 위원회 재결을 신청한다, 이런 말 써있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이게 법학 개론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게, 그 문제가 확 이렇게 나오잖아. 보통 책이 두꺼우면 어때? 앞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뭐 개념 설명할 거 아니야? 이거는 바로 그냥 개괄적으로 아는 거니까 더 설명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에? 보겠습니다. 지금 4번 문제가 행정적인 처분 등이나 부작위는 아까 뭐였어? 하지 않는 거죠. 해야 되는데.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행정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보자. 행정청이 있고, 여기 인용이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이 인용이 아저씨가 직업이 떡볶이 가게를 하고 있어요. 떡볶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이 떡볶이 아저씨가 떡볶이를 파는 과정에서 누가 민원을 넣나 봐. 행정청이 이 인용이 아저씨 떡볶이 가게에다가 뭐야?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어. 불이익한 처분이잖아. 그러면 영업 정지 처분은 이 인용 아저씨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일 거 아니야. 떡볶이를 팔아야 되는데, 떡볶이만 있나? 또 뭐도 있어. 오뎅도 사놓고 냉장고에다, 그지? 뭐 단무지도 사놓고 했는데, 영업 정지니까 이제 그거 못 써먹을 거 아니야. 못 써먹어. 다 버려야 돼. 그 다음에 장사 못하니까 이제, 돈도 필요한데, 매일매일 돈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어. 그럼 이 아저씨는 필사적으로 뭐야? 이 정지 처분에 대해서 어떤 항변을 할 거 아니야? 뭐라고 항변할까? 이 처분은 잘못된 것, 하자가 있다. 나는 사실은, 그 민원이 제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파리가 들어있는 어떤 떡볶이를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파리가 되게 많을 거 아니야. 파리가 많지만, 이 아저씨가 미처 보지 못했는데, 뭐, 배달 과정에서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사실 내가 깨끗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민원 넣어가지고 내가 지금 영업 정지가 내렸네? 뭐라고 얘기할까? 이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 처분은 무효다. 이렇게 해야겠지. 그래서 이 처분을 없애고 싶어 할 거야. 맞아요? 그럼 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 이 처분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돼? 이 사람한테? 멍청한 서울시장한테? 하면 좋겠지만 이 사람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 거. 이 사람이 지금 내린 게 처분인데, 본인이 내린 처분을 본인이 뒤집을 수는 있어요.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게 직권 취소가 있어요. 뭐 했다고? 내가 이 처분을 내리긴 했지만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 내린 것 같아. 거두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행정청이 막강한 힘을 가진 서울시장 같은 행정청인데, 이 아저씨는 일 개인이잖아. 그러면 이 처분에 대해서 좀 취소해달라, 이 무효로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 법원에 가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행정심판위원회는 약간 느낌을 보니까 공무원 같아, 공무원들. 행정청도 뭐야? 공무원이지. 건물을 거의 같이 써, 같이 써서, 여기 뭐 3층에는 행정청, 근데 2층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 근데 둘이 뭐 앙수가 아닐 거 아니야. 같은 공무원인데 밥도 먹고 뭐 차도 마시고 해요. 이 사람이 가서 이제 내가 이 처분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취소나 무효를 이제 제기해야지 해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이제 막 제기를 하고 나오는데, 잠깐 뒤돌아보니까 시장하고 같이 이제 밥 먹으러 가. 그럼 어떤 심정이 들어? 야, 이거 내가 이길 수가 없겠구나. 어디 달려가? 법원으로 가요. 근데 시험 문제가 또 이렇게 나와. 행정심판위원회를 반드시 거친 다음에 법원에 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 건너뛰고 법원에 갈 수 있을까? 건너뛰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 심판은 반드시 거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법률이 있지 않은 한 임의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쳐도 되고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임의 전치주의라고 하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갈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이 인혁이 아저씨가 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 이 처분은 무효다 이렇게 제기를 할 수 있는 게 두 군데인데, 그럼 행정심판법이 있고 여기는 뭐야? 행정소송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종류가 나와요. 종류. 잠깐 볼까요? 밑에 73페이지 그 맨 밑에 보니까 제4조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 뭐야? 행정소송법 제4조로 되어 있나? 1호가 뭐야? 취소, 소송. 2호가 무효 등 확인 소송. 3호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어요. 근데 이건 부작위는 아니잖아. 어떤 처분을 했으니까. 하지만 행정소송법에 보시면 소송의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어. 그래서 항상 취소나 무효는 들어가. 그래서 취소, 소송, 또 무효 등 확인 소송. 또 하나가 뭐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얘기 할 건데, 행정심판법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의 종류가 있어요. 위원회가 하는 어떤 거야? 취소, 심판. 그래서 여기 가서 뭐라 그래? 아까 그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 취소, 심판. 또 무효 등 확인, 심판. 또 하나는 뭐였냐? 아까 부작위, 확인 소송이 있었잖아. 여기는 뭐야? 의무, 이행, 심판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야?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라는 거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아까 그 인혁이 아저씨가 그 처분에 대해서 달려가는 곳이 두 군데야? 행정심판위원회에 와서 뭐야? 취소 좀 하게 해주세요. 취소 심판 좀 해주세요. 또 무효 심판 있는데 의무 이행 심판이라는 건 있어요. 그런데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은 없어. 무슨 말일까? 부작위라는 건 뭐야? 하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사례에서 행정청, 먼저 서울시장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 만약 허가를 해주게 돼 있는데 허가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작위가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라고 되지 않고 뭐야? 의무 이행 심판. 무슨 말이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행. 너 하게 돼 있으니까 해라고 하는 거야. 약간 느낌이 세지 않아? 잘 봐. 이런 느낌 잡아보자고. 아까 인용이 아저씨가 되게 약자잖아. 개인인데 달려간 곳이 두 군데인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행정청 서울시장이 만약에 부작위라고 할게. 아무것도 안 해. 해야 되는데 법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의무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럴 때 행정심판위원회는 세게 얘기해. 뭐야? 너 해라. 의무 이행을 해라라고 심판을 내릴 수가 있어. 느낌이 어때? 같은 공무원이니까 서울시장하고 원래 행정심판위원회는 친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을 감시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같은 뭐 건물에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여하튼 의무 이행 심판이니까 공무원끼리 너 해, 이거 법에 돼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법원은 우리가 어때? 사법부죠. 행정부와 사법부는 어때? 상권 분립에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사법부가 만약에 법원이 서울시장한테 의무 이행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 소송인데 의무 이행 소송에서 판결 내려봐. 그 무슨 말이야? 사법부가 행정부를 관여하는 거 아니야? 느낌 잡았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행정청한테 뭐뭐 하라고 시키면 안 돼. 왜? 그러면 상권 분립이 어긋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만 해? 부작위가 위법하다라고 확인까지만 해주는 거야. 이게 시험에 잘 나와. 법원에는 뭐가 없다? 의무, 이행, 소송 이런 말은 없어. 이런 말은 없어. 그래서 뭐만 하게 해? 아무것도 안 한 게 위법하다라는 확인 소송은 가능하지만 법원이 서울시장한테 너 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야 사법부가 행정부를 관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험에서 의무 이행 소송이 있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 73페이지 맨 밑에 하다라 보니까 이 소송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 뭐야? 취소 좀 해주세요. 취소, 소송. 또 그 처분이 무효다. 무효 등 확인, 소송. 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까지가 있지. 그거 써볼게. 뭐라고? 의무,
이행 소송은 없다.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되게 긴데 원래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자. 잠깐만 좀 참으세요. 어차피 이거 문제를 설명을 하면요, 그 뒤에 문제가 되게 많아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설명을 잘 하는 겁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어두시면 뒤에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법인데 지금 서울시장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누구라고? 멍청한 행정청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청이 낼 수 있는 게 뭐야? 어떤 공권력이죠? 그걸 다른 말로 행정행위 또는 뭐야?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 처분에 대해서 인용이 아저씨 개인은 어때? 좀 불이익한 경우를 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종류가 있는데, 행정소송이 뭐야? 종류. 첫 번째, 항고 소송이 있고, 두 번째가 당사자 소송이 있고, 또 세 번째가 민중 소송이 있고, 또 기관 소송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름이 뭐야? 인용이 아저씨인데 뭐 하는 아저씨야? 직업이? 떡볶이 가게입니다. 그러면 이 인용이 아저씨가 제기할 수 있는 건 뭐야? 이 행정청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야. 두 가지. 요거는 개인이 관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관적 소송이라고 하는 거야. 개인의 권리나 개인의 의무에 대해서 어떤 변동을 주기 때문에 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항고 소송 또는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민중이나 기관 소송은요, 우리가 어떤 개인의 권리 의무에 침해를 주는 건 아닌데, 그래서 객관적인 소송이라고 합니다. 객관 소송. 그래서 이 주관적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어떤 개인의 어떤 권리나 의무에 어떤 변동을 준다. 그래서 뭐야? 주관적 소송이다. 두 가지가 뭐야? 항고나 당사자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와 개인의 어떤 인권, 어떤 뭐 권리, 의무 침해와 관련이 없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뭐야? 객관 소송이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한번 종류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1호, 2호. 3조라고 되어 있죠? 항고와 당사자는 뭐야? 주관적인 소송이라 써볼게요. 썼어요? 그 다음에 민중과 기관 소송은 뭐야? 객관적 소송이다. 써볼게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 민중에서 민자하고 기관 소송의 기자 있죠? 보통 우리가 친구 이름 중에 뭐 완기, 민기 뭐 이렇게 있지 않나? 그래서 민기가 뭐하다? 객관적이다. 뭐라고? 민기 객관적이야.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지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고 소송의 느낌이 약간 어때? 항고 하니까 느낌이 이 항고, 이 고자가 약간 높을 고자 같지 않아? 그 높은 사람한테 대항하는 거야. 항고. 다시 한번 항고가 뭐라고? 높은 사람한테 대항한다, 대든다. 행정청이 높은 사람이잖아. 이 높은 사람한테 대드는 소송이 아까 세 가지가 있었지. 제기를 한다. 이 아저씨가 뭐야? 취소해 달라. 또 무효다. 또 부작위 위법이야. 의무 이행은 안 돼. 법원에 갔으니까 소송은 법원에 간 거 아니야. 세 가지가 뭐야? 취소, 소송, 또 무효 등 확인, 소송은 똑같아.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래서 한국 소송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 다시 한번. 취소, 소송, 또 무효, 소송, 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게 뭐야? 항고 소송의 종류야.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당사자 소송 돼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3조 한번 읽어보죠.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에 네 가지로 구분한다.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네.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그럼 당사자 소송은 말 그대로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인데 까만 글씨 돼 있죠?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만 적어볼게요. 당사자야, 당사자. 당사자 소송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사자인데 그 당사자로서의 어떤 지위가 있어. 지위. 뭐라고? 지위. 내가 계약직으로 공무원을 하고 있어. 근데 계약이 끝나면은 다시 심사해가지고
뭐 다시 계약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 지위에 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아니면은 돈 얘기, 돈. 무슨 얘기? 돈. 이 돈에 관련돼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은 대표적으로 뭐야? 지위나 돈, 요 정도만 한번 적어 볼게요. 그래서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3호 읽어볼게요.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사실 중요한 말 나오네요. 자기의 법률상의 어떤 이익과 관계 없이, 다른 말로 뭐야? 객관 소송이야. 그래서 아까 항고하고 당사자 이 두 개는 뭐였어? 주관적 소송.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권리관계를 침해받았다, 이랬을 때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 소송인데, 객관 소송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냐? 직접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과 관계가 없이도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시정?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다. 누가? 민중이. 그래서 민중 소송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4호. 기관 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우리 헌법재판소 우리 배웠을 때 뭐 배웠어요? 권한쟁의 배웠었죠. 그 권한쟁의는 빼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에 뭐 권한의 존부, 그리고 행사에 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한 소송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이외에 어떤 기관 간의 권한쟁의가 있을 때 기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권리에 관계되는 소송은 아니죠. 그래서 시험에서 행정 소송의 종류를 물어봤을 때 여기 좀 잘 나와요. 종류 4가지가 뭐 있다? 항고, 당사자, 민중, 기관 이렇게 있고, 항고와 당사자는 주관 소송입니다. 요 아저씨의 이 개인의 어떤 권리관계 침해인데, 시험에서 항고 소송의 종류가 뭐 있어? 그러면 항고, 높은 사람한테 대드는 거잖아. 이 처분에 대해서 뭐야? 이 처분은 뭐야? 취소해달라. 이 처분이 무효다. 아니면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 부작위 입어 확인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는 뭐야? 돈이나 지위.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시험에서 항상 처분에 대해서 나오면 뭐? 항고 소송. 이 높은 사람한테 대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 소송, 민중 소송, 당사자 소송. 지문에 있는 멘트 전부가 뭐야? 행정 소송의 종류입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서 또 주관적인 소송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 항고와 당사자가 주관 소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한번 해설만 읽어볼까요?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을 말하는 것으로 무수한 행정작용에 관한 법을 말하며 통일된 법전이 없고,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모든 법을 행정법이라 한다. 네. 행정소송은 크게 개인의 권익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소송으로 나뉜다. 네. 주관적 소송에는 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있으며, 아까 2가지였죠? 그래서 항고하고 당사자 소송은 뭐야? 주관 소송이다. 그 다음 객관적 소송에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포함된다. 중요한 거, 항고 소송에는 뭐야? 의무 이행 소송은 없다. 왜 없다고 그랬어요? 소송은 법원이 하는 건데, 법원이 행정청에 대해서 어떤 걸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까지만 가능하고 의무 이행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74페이지 5번인데, 다음 행정처분. 아까 처분은 누가 내린다? 행정청이 내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이 뭐야? 바로 이 처분입니다. 처분. 행정청이 내리는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게 읽어볼까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다. 행정처분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 네. 경미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된다. 네.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네, 거기 보니까 지금 3번에 보면 경미한 하자 있는, 경미한 하자. 아까 하자는 뭐야? 중대 명백설에서 하자가 중대하고 엔드 명백하면은 무효죠. 근데 경미한 하자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야? 둘 중에서 하나만 있는 거죠. 뭐 한 중대하긴 한데 명백하진 않거나, 아니면은 중대하긴 한데 명백하지 않거나, 아니면 명백하지만 중대하지 않다 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하자란 말 거기 써 있죠.
하자가 있다. 하자가 있는데 하자는 이제 중대 명백설이야. 중대하와 and 명백.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둘 중에서 하나만 있는 거죠. 중대하긴 한데 명백하지 않거나 명백하지만 중대하지 않은 경우죠. 이건 무슨 사유? 이건 취소사유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대하고 and 또 명백하기까지 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이거 뭐야? 이거 무효사유죠. 무효사유. 근데 시험에서 하자가 경미하다라고 돼 있잖아. 경미한 건 어떤 사유야? 취소사유. 이걸 얘기하는 거야. 중대와 명백이죠. 그래서 이런 사유는 그냥 이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 공정력이죠. 공정력. 그래서 거기다 써볼게요. 공정력은 다른 말로 뭐야? 일단 유효하게 본다. 유효하게 본다. 일단 유효하게 본다. 이게 공정력입니다.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니까 행정 처분에 대해서만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돼 있잖아. 지금 보면 만자가 들어갔으니까 좀 헷갈리잖아. 근데 원래 이 조문이 지금 지문이 항고 소송은 뭐 행정 처분인데 행정 처분에는 뭐가 들어가? 부작위도 들어가거든. 부작위 처분. 그러니까 행정 처분은 어떤 처분을 했느냐 아니냐. 조심할 게 아까 행정 행위는 뭐였어? 어떤 걸 하는 거지. 근데 행정 처분은 뭐야? 하는 것도 처분이고 하지 않은 것도 처분이지. 그래서 부작위 처분 이런 것들도 포함된 개념이야. 따라서 행정 처분 무슨 말이야?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나 부작위 여기에 대해서만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번이 좀 헷갈리죠. 행정 처분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도로 공사하는 거 있죠. 도로 공사할 때 원래 도로는 저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도로에 누군가가 텐트를 쳐서 텐트를 치면 차들이 지나가 못 지나가. 하다못해 인도도 있지. 인도 사람이 사는 인도에도 이렇게 무허가로 해가지고 허가 없이 아니면 이렇게 점포를 세우거나 아니면은 가판 같은 거 세우면 어때? 철거하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조명하려면 도로 조명 허가를 받거든요. 도로 조명 허가를 보통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야? 뭐 상수도 공사 아니면 도로 보수 공사 이런 거잖아. 이런 거 할 때 도로 조명 허가를 받거든요. 그럼 도로 조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허가를 내줄 때 보통 뭘 줘요? 뭘 정해줘? 기간. 아, 그렇죠. 기한. 언제까지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공사를 끝내야 되지. 이런 기한을 주거나 어떤 기간을 줘.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기간을 주면 보통 시기 종기라고 하거든요. 언제 시작해서 종기, 언제까지 끝난다. 이렇게 기간이나 기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조건이라 조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도로 조명 허가를 해줄 건데 허가를 해줄 건데 조건을 붙여. 언제까지 아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로 조명을 해서 공사를 해라. 이런 조건을 보통 붙이거든요. 그래서 행정 처분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도로 조명 허가할 때 기간 붙이는 거 조건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 이해가시나요? 6번 한번 볼까요? 관할 행정청 갑이 의뢰 경비업 허가 신청에 대해 거부 처분을 한 경우 지금 행정청이 갑이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갑이라고 볼게요. 그 다음 을은 이제 뭐야? 인용의 아저씨 같은 경우죠. 의뢰 경비업 허가를 신청했어요. 근데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했네요. 그 다음 이에 불복하는 의리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 행정심판 나왔죠. 행정심판. 그럼 행정심판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위원회에 달려간 건데 한번 질문을 읽어볼게요. 당사자 심판,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 거부 처분 부당 확인 심판, 의무 이행 심판. 지금 거부 처분을 했으니까 원래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한 거죠? 그럼 정답이 보니까 1, 2, 3, 4 중에 지금 4번밖에 없어요. 그럼 3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부 처분 부당 확인 심판. 거부 처분에 대해서 부당 확인 심판이다. 이런 심판이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법을 잠깐 볼게요. 법을. 그 밑에 보니까 행정심판 구분되어 있죠? 해설에.
종류가 뭐 있어? 취소, 심판. 그럼 뭘 취소해달라는 거야? 처분에 대해서, 즉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 그 다음에 이 거부 처분은 무효다. 두 가지 똑같죠? 소송하고.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은 없습니다. 뭐만 있다고? 의무 이행 심판이야. 그래서 같은 이 공무원끼리 말이야. 서울시장한테 뭐라 그래? 행심이가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제 싸우는 건데, 행정심판위원회, 줄여서 뭐야? 행심이라고 하는데, 행심이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온 거야. 이 행정청이 뭐 했다고? 거부 처분을 했어. 그 행심에 달려갑니다. 이 사람 아저씨가 달려가서 이제 읍소를 하겠죠. 이 처분에 대해서 뭐 해달라? 이 처분은 취소 좀 해달라. 취소, 심판. 또 이 거부 처분은 무효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그래서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고, 또는 뭐야? 거부했는데 거부하면 안 돼. 원래 해줘야 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것은 의무 이행 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종류가 중요한데,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거든. 취소나 무효 심판이 있는데, 이건 뭐 안 외워도 돼요. 금방 외워지니까. 근데 뭘 중요해?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은 없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누가?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행심위는요, 이 부작위에 대해서 거부한 거에 대해서 뭐야? 너 해줘. 해줘야 돼. 해봐. 해주는 게 의무야. 의무, 이행, 심판. 이렇게 세게 갈 수가 있어요. 세게 갈 수가 있어요. 세게 갈 수 있는데, 이 세게 갈 수 있는 거를 잘 안 해주겠죠. 그 단점이고. 한번 읽어보죠. 밑에. 취소심판. 행정심판 9번.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 이행 심판이 있다.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이다. 그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위법 또는 부당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그거 한번 잠깐 볼게요. 법원에다 제기할 수 있는 거는요, 어떤 처분의 위법성, 법에 어긋났을 때 법원은 그거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판결을 할 건데, 법원은 뭘 보냐? 법에 위반됐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행정심판위원회는요, 이 처분, 또 처분이 나왔던 부작위, 이 처분의 위법도 보지만, 뭐도 본다? 부당. 적당하지가 않았어요. 부당하다 이거죠. 위법도 보지만 뭐도 본다고? 부당도 봐요. 부당. 거기 보면 부당 써있죠. 그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위가 시험에서 소송 같은 경우는 뭐야? 부당은 안 돼. 부당은 안 돼. 부당하다. 이거 합당하지가 않다. 이런 건 아니고, 법에 위반되는 사유만 보는 거는 법원이고, 행정심판위원회 넓게 봐요. 처분이 위법한지도 보지만 뭐야? 합당하지가 않다. 부당하다. 이런 것도 봅니다. 그래서 부당까지 들어가는 게 행정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읽어보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심판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다. 네, 그럼 취소 심판을 제기할 때는요, 이 심판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그 다음 또 보자. 무효 등 확인 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네.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그 효력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취소 심판과 달리 심판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다. 지금 수험생이 되게 빨리 읽고 있는데 잘 보세요. 무효 등 확인 심판은요, 무효란 말이잖아. 무효가 아까 뭐였어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무효가 무슨 말이야? 아예 처음서부터 존재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다시 한번 처분의 효력 자체가 없다, 무효다. 또는 이거 처음서부터 없던 거와 똑같은 거다,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그 효력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취소 심판과 달리 심판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수험생, 어떤 처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되나? 취소. 처분은 취소해달라. 그 다음에 이 처분에 대해서 무효다. 그 다음에 이 처분이
해야 되는 처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그럼 뭐 한다고 했을까? 의무 이행 심판이죠. 그러니까 무효등 확인 심판이고 의무 이행 심판인데 생각을 해볼게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 아이씨, 노란색이 없네. 처분을 취소해달라. 그럼 이 처분의 취소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취소라고 하는 것이 아까 뭐 어떤 거였지? 공정력 때문에 이 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설에 의하면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처분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 처분에 대해서 무효로 해달라는 말은 뭐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의무 이행 같은 경우는 뭐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기 뭐가 숨어 있어? 부작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분을 내린 이 행정청인데, 행정청이 무효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뭐야? 아예 처음서부터 존재하지 않을 만큼 효력이 없는 것을 한 처분이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의무 이행 심판을 했다는 얘기는 이 처분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처분이 무효다, 이 처분이 의무 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인용이 아저씨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 아저씨가 청구 기간 제한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청구 기간 제한이 없다는 말을 잠깐 이해를 시켜볼게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75페이지. 27조 나오죠. 행정심판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청구의 기간 나오죠. 그 심판 청구는 누가 하는 거야? 인용이 아저씨가 내가 억울합니다 라고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달려가서 청구를 해야 돼요. 보자. 이런 행정심판은 처분을 누가 내린 거야 아까? 행정청이 내린 거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누가 알았다는 얘기야? 인용 아저씨.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떡볶이 아저씨인데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어. 행정청이. 그럼 내가 이제 처분 내린 거 알게 되겠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행정심판인데 이 심판의 위원회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 이 아저씨가 할 수 있는 게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 처분이 무효다. 이 처분에 대해서 의무 이행을 해달라. 뭐 이런 거거든.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청구 기간 제한받는 건 얘만 청구 기간이야. 며칠? 90일. 뒤에 또 나와. 거기 보니까 사망이 있네? 뭐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며칠? 180일. 이렇게 해서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는 이 기간 내에 취소 심판 청구를 해야 돼. 다시 한번. 안날로부터 90일. 그거 써있죠? 그 다음에 처분이 실제로 있었던 날부터 180일. 요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무효나 의무 이행 심판에는 그런 기간 제한이 없어. 왜 그러냐? 무효라고 하는 게 아까 뭐였어? 처음서부터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의무 이행이라는 건 뭐야?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의무 이행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계속 그 아저씨의 권리 침해를 받기 때문에 청구 기간 제한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어디에 써있나 볼게. 27조 그 7항 있죠. 7항 한번 읽어볼게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 등 확인 심판 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작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무 이행을 해달라 이거죠. 무효는 처음서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아저씨가 권리 침해를 받는 거기 때문에 심판 청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 제한 받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취소 심판을 제기하려면 안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 행정 취소 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74페이지 3호 읽어볼까요? 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 심판 청구는 행정청의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 해당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심판이다.
의무이행 심판은 무효 등 확인 심판과 마찬가지로 심판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런데 거기 보면 법상 잠깐 볼게요. 27조 7항. 아까 거부처분도 우리 선생 거부처분이야. 거부처분. 거부라는 건 부작위는 아니죠. 하긴 했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나 안 할래 거부했잖아. 그거 말고 부작위. 원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거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는 동안에 이 아저씨는 계속 권리침해 받는 거죠. 그래서 무효 심판하고 뭐야? 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거기 그 법률의 멘트가 무효 등 확인 심판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럴 동안에는 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이 계속해서 제기할 수가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행정소송법 있죠. 75페이지 그 하단에 아까 행정심판법에서 청구 기간의 제한은 안날부터 90일 그 다음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는 건데 거기 제20조 볼까요? 제소기간. 이게 행정소송법인데 소송은 달라요. 소송은 앞엔 똑같아요. 안날부터 90일이야. 그런데 소송은 좀 길게 잡아주거든요. 그 2항 한번 읽어볼까요?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기간이 좀 길죠. 행정 심판을 제기할 때는요. 안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인데 소송은 어때? 90일 1년이야. 그래서 시험 잘 나와. 행정 심판은 안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인데 행정 소송은 좀 길어. 90일 1년입니다. 1년 뒤에 그 정도 기억하시고 넘겨보자. 이제 좀 어려운 말 다 끝나갑니다. 76페이지 한번 7번 풀어볼까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가 아닌 것은 시험장 가면은 일단 취소나 무효 똑같이 두 가지 있잖아. 하나만 기억하면 돼. 뭐 의무, 이행, 심판이다.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은 없습니다. 그 정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의무, 이행,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아까 소송에 또 세 가지가 있죠. 한국 소송의 세 가지가 뭐였어요? 취소 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돼 있죠. 그거 헷갈리면 안 돼. 그 정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쉬운 거 먼저 한번 잽싸게 볼게. 8번 잠깐 보자. 다 끝나갑니다. 행정청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는 거기 보시면 금지 밑줄 한번 쳐볼게요. 금지. 그 다음에 해제 밑줄 쳐볼게요. 해제. 금지 해제라고 되어 있잖아. 밑줄 친 게. 원래 금지하는 건데 그 금지를 해제한다. 이걸 허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지 해제가 허가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좀 더 할게요. 그래서 금지 해제 외우실 때 허가가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허가 이꼴 뭐야? 금지했던 거를 해제하는 거다. 이 동의어야. 동의어. 그래서 허가는 뭐라고? 금지 해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좀 이따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행정법상 행정 주체가 아닌 것은 읽어볼게요. 영조물 법인, 공공조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각부의 장관. 우리가 행정 주체는 뭐야? 권리 의무의 주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데 그거에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뭐 서울시면 서울시장이 있죠. 네. 대한민국은 행정 주체고 대한민국 대표하는 게 뭐야? 대통령이라고 하죠. 대통령은 뭐야? 행정청이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이건 뭐야? 권리의무의 주체니까 행정주체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뭐야? 행정청이지. 그래서 4번에 의사표시하는 그 장관 있죠? 이거 행정청입니다. 그 정도 일단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10번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대통령, 법원 행정처장, 공무수탁사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거기 보니까 어떤 걸 대표하는 사람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 대통령이고 법원을 대표하는 게 뭐야? 법원 행정처장이죠. 그러니까 법원의 사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의회가 있으면 의회 자체가 뭐야? 행정주체인데 거기에 의장이니까 행정청이죠. 그래서 1번, 2번, 4번 행정청인데 공무수탁사인이다. 이거 행정주체거든요.
거기 바로 위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볼 거야. 9번. 다음 페이지 또 가볼게요. 11번 볼게요. 행정법상 행정 주체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 국민건강보험부 몇 번 답이야? 행정안전부 장관. 장관은 행정청이지.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행정 주체와 행정청을 묶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약간 느낌이 어때? 행정 주체는 다른 말로 뭐야? 권리 의무의 주체. 그 다음에 이 의사표시 대표하는 게 뭐라고? 행정청이야. 행정청.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행정 주체는 뭐다? 다른 말로 권리 의무의 주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 수험생이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이 고장이 났네. 내가 지나가다가 아니 운전하다가 신호등 고장 때문에 다쳤어. 그러면은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돼? 그 신호기를 담당하는 주체가 있겠지. 지자체나 아니면 국가, 아니면 도로 관련한 어떤 공단, 이런 걸 찾아가지고 배상을 해달라고 해야 되겠지. 근데 신호기는 지자체도 관여하지만 국가도 관여하거든? 그럼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 근데 행정청이라는 게 뭐야? 거기에 대표잖아. 만약 국가 배상을 청구하면 대통령한테 청구하는 게 나아? 대한민국한테 청구하는 게 나아? 대한민국이 낫겠지. 대한민국이 더 큰, 돈도 많고. 대통령이야 뭐 임기 있는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행정 주체가 뭐다? 권리 의무의 주체에서 국가 배상의 주체가 바로 행정 주체가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권리 주체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